안녕하세요. 장학긴 맥가이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거 좀 가리고 언박싱을 합니다. 태광전자에서 만든 메가 테스터기를 하나 샀어요. 메가 테스터기를 어제 퇴근해 보니까 배송이 돼 가지고 이거 띄고 일단 그래서 놔뒀다가 지금 이제 언박싱을 하면서 이제 메가 테스터기로 이제 사용법하고 요거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저도 이제 절연 저항 뭐 이런 거 측정을 해보려고 하나 샀어요. 원래 제가 살 수 있는 저거는 아닌데 굳이 뭐 살 필요도 없고 사고 싶어도 지금 살 건 아니었는데 아주 저렴한 거 하나 찾았어요. 31,490원인가? 그래서 뭐 아마도 그 배송비까지 해서 35,000원 정도 주고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저렴하다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5만 원이 넘는 걸로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좀 시간이 흐른 후에 좀 사려고 그랬는데 너무 저렴한 게 나와서 바로 샀습니다. 근데 지금 배송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지금 찌그러졌어요. 옥션을 샀는데 사기는 이제 옥션에서 배송이 됐는데 아직 그 구매 결정을 안 했어요. 구매 확인? 구매 확인인가? 왜냐면은 여기가 옆구리가 확 찌그러져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렇게 멀쩡하네요. 박스에 아주 잘 넣어서 뽁뽁이에 딱 넣어가지고 왔네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일부러 이렇게 저거 하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태광전자 거를 두 개 똑같네. 케이스가 똑같네. 아날로그 테스터기하고 똑같습니다. 요거는 메가 테스터기라는 거죠. 절연 저항계. 그래서 아주 전용이에요. 이거 같은 건데 그 전에 있던 거는 멀티 회로 시험기라 그래서 멀티는 뭐 만능이라는 거잖아. 이것저것 다 될 수 있는 멀티 회로 시험기였는데 오늘은 절연 저항계.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들어. 절연 저항계를 샀어요. 절연 저항계를 사서 두 개 가지고 실험을 할 겁니다. 사용 방법과 우리 그 전기 하시는 분들, 전기 기초를 배우고 있는 분들 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 사용 설명서도 잘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조금 부딪혀가면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확인을 좀 하고 자료도 좀 찾아보고 그렇게 지금 보면 배터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차피 그 아날로그 이긴 하지만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배터리도 있는지 확인을 하고 오늘은 여러 가지는 않고 히터에 절연 저항을 뭐 접지 저항이나 이런 건 모르겠고 절연 저항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서 일단 구매 확정하고 오겠습니다. 자, 구매 확정 지고 왔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아날로그는 살짝 빼놓고 멀티회로 실험기는 살짝 빼놓고 아날로그 절연 저항기에 대해서만 살짝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드선이 따로 나와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용 설명서가 여기 있는데 항상 열었다 닫았다 하다 보니까 이거 좀 읽어봐야겠죠. 우리나라 이 남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설명서 잘 안 읽죠. 설명서를 안 읽고 그냥 마음대로 막 하다가 이제 고장내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일단 설명서는 나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는 안쪽에 넣어놓을게요. 안쪽에 넣어놓고 커버는 비닐 커버 빼고 자 여기 배터리가 들어가요. 배터리 지금 확인 안 했습니다. 배터리 확인하는 게 리드로 보면 여기 보면 배트 있어요. 배터리를 확인하는 체크라고 해서 배터리 체크 레인지를 거기다 한번 돌려볼게요. 배터리가 끼워 있을까 없을까. 배터리 있습니다. 배터리 있네. 야 다행. 제가 이제 이렇게 여기는 뭐냐면 제일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화면을 이 자체를 확인을 한번 하면은 ACV라는 게 있네요. ACV. 이거는 뭐 당연히 뭐 교류의 전압을 재는 거죠. 교류에 제가 저 레인지만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ACV는 파워 오프를 해놓고 파워 오프도 되고 이게 이제 막 이런 데 놓고 가면은 배터리가 이제 나갈 테니까 이렇게 해서
끄라는 소리지 뭐. 이 테스트하기를 꺼라. 끌 때는 여기다 놔다 파워 오프. ACV에다 놓으면 이 테스트하기의 파워도 오프가 되고, 또는 ACV 교류의 전압을 잴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다 넣고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나오네. 여기 보면 메가옴이라고 나오네. 메가옴, 그죠? 메가옴에 놨어요. 이제 리드 그 레인지를 메가옴에 놨는데, 이게 진짜 절연 저항 또는 접지 저항, 이걸 체크하는 곳이에요. 체크하는 곳인데, 여기 보니까 지금 리드선을 꼽지는 않았어요. 리드선을 꼽지 않았지만 제가 꼽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꺼놓고, 뭐 우리가 이제 회로 시험기는 굉장히 많이 썼을 테니까, 리드선을 리드선에 보면 항상 그렇지만 검정색과 적색으로 되어 있어요. 검정색과 적색으로 되어 있으며, 리드선을 보니까 검정색은 악어 클립으로 되어 있네요. 악어 클립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나중에 뭐 접지 저항이나 뭔가 체크하고 절연 저항을 체크할 때 이걸 두 개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 쓸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제 이런 테스트하기가, 제가 이거부터 먼저 꼽고 시작할게요. 지금 정신이 없네. 자, 여기서 보면 검정색은 컴 단자에 꼽는 거예요. 컴 단자. 검정색은 컴 단자. 일반적인 테스트하기도 똑같죠. 그냥 꽂아놨더니 여기 마개가 있네. 여기 마개가 있습니다. 막아놨어. 뺐어. 마개가 있어. 특별하네. 그래서 이렇게 검정색을 잘 안 들어가. 쇠고로 꽂았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안 들어가네. 자, 그 다음에 적색도 마개를 빼고, 여기 보면 라인 ACV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 꼽는 거예요. 거기다 이렇게. 일반적인 검사를 할 때는 요 컴은, 검정색은 아래쪽에 컴에 꼽고 라인 쪽에 적색을 꼽는다, 이렇게 꼽아놓고 기본적인 것은 체크를 하는데, 단지 여기 하나 보니까 부저라는 게 있어요. 부저라고 있고, 여기 레인지에도 부저라고 있는데, 그 부저에다 놓으면 이걸 옮겨서, 그죠? 컴 단자는 놓고 요거만 옮겨서, 요거만 이렇게 부저 쪽으로 옮겨서 뭘 된다? 저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지금. 근데 기본적인 거죠.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통전 테스트를 하는 거죠. 삑, 그죠? 삑. 우리 보면 전기선이 끊어졌나 끊어지지 않았나 체크할 때, 통전 테스트를 할 때만 그 집게를 악어 클립 이렇게 체크하는 거죠. 이렇게. 그럴 때만 쓰는 것이 부저라고 쓰여 있는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일 때는 이렇게 적색을 가운데 라인, 잘 안 들어가지? 라인 쪽에 꽂고 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 꼽았기 때문에, 그래요.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체크를. 지금 여기 지금 전기는 꼽아 놓지는 않았는데, 요거는 따로 체크하는 건 없네요. 0점을 맞추는 건 없네요. 0점을 맞추는 건 없고, 나중에라도 안 맞으면 뭐 여기를 돌려 가지고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일단 좀 이따 체크. 전압, ACV는 전압을 재는 거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자, 이렇게 설명만 드릴게요. 여기 이제 그 다음에는 메가옴이라는 게 있어. 메가옴. 이게 제가 쓰고자 하기 때문에 이걸 산 거예요. 메가옴을 체크하기 위해서 산 거예요. 일반적인 것은, 메가옴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제가 이제 히터를 하나 꺼낼게요. 히터, 여기 보면 이따가도 이거 가지고 할 건데, 이 히터가 오래 쓰게 되면 절연이 파괴됩니다. 즉, 이거는 지금 카트리지 히터가 3개가 이제 같이 이제 연결된 건데, 3개를 이렇게 꽂아놓은 건데, 연결되지 않아서 꽂아놓은 건데, 이게 이제 2개의 꼭지라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한 쌍이죠. 요 2개가 한 쌍인데, 코일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빼서 전기를 인가하게 되면 열이 오르는 거잖아요. 열을 발생을 시키는 건데,
얘가 이제 오래 쓰게 되면 누설 전류가 생겨. 얘와 얘 사이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생길 수도 있겠죠. 뭐 누전이 생겨서 뭐 단락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쇼트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얘가 커버 쪽으로 전기가 흐르는 누전이 발생합니다. 그걸 누설 전류라고 그러죠. 그래서 누설 전류는 전기가 흐르지 않게 만드는 절연이라는 것이 파괴돼서 그래요. 절연 파괴가 돼서 그러기 때문에 얘와 얘 사이에 절연이 파괴돼서 진짜 저항이 얼마나 흐르나 잘못하면 전기가 흘러서 앞전에 제가 한 접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쇼츠 하나 올렸는데 그거와 같이 접지가 잘 안 돼 있거나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감전의 사고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 꼭지에다 놓고 꼭지 히터 한쪽에 전기는 당연히 꺼야겠죠. 히터 한쪽에다가 요걸 놓을 수도 있지만 얘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접지 이 본체 제가 잘못 설명을 했습니다. 본체에 꼽아 놓고 지금 전기는 다 껐으니까 이쪽에는 얘가 물리질 않네. 한쪽에 히터에 있는 그 봉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 사실은 메가옴에다 놨기 때문에 파워를 얘는 뭐냐면 DC 500V를 내보내서 돌아오는 것을 계산해서 저항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파워 온과 오프가 있어요. 파워를 넣으면 얘가 램프가 500V 온 그러면서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절연이 잘 되어 있네. 메가옴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뜩 쬐니까 지금 원래는 한쪽은 리드 봉이 있지만 제가 여기 클립을 꼽을게요. 이것도 클립이 꼽게 되어 있어서 다행히 좋네. 요거 가지고 지금 얘가 집게 별로 좋진 않아요. 여기 꽂아놓고 잘 안 꼽히네. 꽂아놓고 요걸 가지고 전압을 인가할게요. 500V를 쭉 했더니 50과 20 사이 30, 40이니까 30메가옴이 나와요. 30메가옴. 저는 제가 이제 여기서 30메가옴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분명히 30메가옴. 이거는 전용이라 거의 틀릴 일은 없어요. 거의 틀릴 일은 없는데 이거 말고 비교 평가를 하기 위해서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30메가옴이 나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클립을 연결하고 파워를 넣어서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손이 두 개라 불편할 수 있잖아요. 불편할 수 있을 때는 여기 보면 노란 걸로 또 하나 있어요. 메가옴 파워 락. 파워를 계속 보내준다는 소리야. 손이 없어도 그냥 이렇게 띡 하면 전기가 500V를 계속 보내주면서 확인이 가능하다. 배터리나 이런 게 이제 오래 쓰기 위해서 여기 요 중간에 놓고 사용할 때만 띡 넣을 수도 있지만 손이 두 개라 나는 여기다가 연결하고 계속 확인을 하겠어요. 그러면 여기다 놓고 확인을 하는 거죠. 지금 보니까 30, 40은 안 되고 35메가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5메가옴. 그래서 자 원래 기본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220이나 380으로 쓰잖아요. 히터를 결선 방법에 따라서 220으로 쓸 수도 있고 380으로 쓸 수도 있는데 400V 이하는 히터가 절연 저항이 가장 낮게 돼도 이게 절연 저항은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높을수록 전기가 흐르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400V 이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0.4메가옴 즉 얘가 이렇게 해서 거의 여기까지 와도 상관이 없다 그래요. 감전이나 이런 거 사고에 없다. 원래 150V 이하면은 0.1메가옴, 220은 0.2메가옴, 380 정도는 0.3메가옴. 그래서 400V 이하는 0.4메가옴. 가장 저거 해도 우리는 이제 220이니까 0.2나 0.3 많게는 그죠 뭐 한 1메가옴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0.34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아까 보니까 35메가옴이었잖아요. 그러면 누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럴 때 사용하는, 이럴 때. 손 없을 때, 손이 좀 모자랄 때 꽂아놓고 계속 전기를 인가하면서 이렇게 체크를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요 배터리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요 배터리는 최적의 조건, 내가 쓰는 게 지금 이 아날로그 테스터기가 배터리가 충분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갖다 놓는 거죠. 이렇게 가끔. 그러면 여기 보면 배터리 굿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할 때 이렇게 배터리에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요거는 부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걸 리드선을 이렇게 빼서 적색을 위쪽으로 올리면 부저에 사용할 수 있다. 부저, 이렇게 하면 통전 테스터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얘가 뭐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아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메가 테스터기에 대해서 그 TKM-910이라는 메가 테스터기 절연 저항기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렸고, 체크를 이거 가지고 직접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그 아래쪽에 있는 판을 뺐습니다. 빼고 절연 저항 측정을 하다 보니까 맨손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장갑을 꼈고요. 이번에는 살짝 그 비교를 좀 해보기 위해서, 왜 굳이 따로 메가 테스터기를 사용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다른 일반적인 멀티웨어 시험기도 한번 같이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잘 안 보여서 뭘 하나? 이렇게 볼까요? 보이진 않는데. 여기 자, 그럼 화면을 살짝 옮길게요. 완벽하게 잘 보이지 않아서 가운데 쪽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할까? 그래도 한번. 자, 이렇게 할게요. 여기 있어. 여기 누가 봐도 많이 그죠? 사용했던 거, 기계에 장착되어 있는 밴드 히터, 사출 성형기의 밴드 히터를 하나 빼왔습니다. 빼와서 일단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제가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동화 건데, 이거 가지고 일단 절연 저항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오음에다 놓고, 이 히터는 다행히 접지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히터에 선에 대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저항은 고유 저항이라고 그러죠. 고유 저항은 165오hm 정도 나오는데, 여기 하나, 또 집게가 또 있어야 되네. 집게를 이용해서 히터의 한쪽에 물려놓고, 자, 커버에 한번 대보겠습니다. 커버나 이렇게. 절연 저항 안 나오고, 그래, 절연 저항이 없다고 그러는 거죠. 절연 저항이 최고다. 절연 저항이, 즉 누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여기 접지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대볼게요. 아주 멀쩡합니다. 그러면 전용 그 절연 저항계 가지고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절연 저항계, 여기 보시면 저는 스위치를 누를 때 한번 동작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접지선에다 하나 꽂아 놓고, 그죠? 얘를 댔을 때 대고, 안 보였었구나. 자, 접지가 잘 됩니다. 절연 저항이 지금 한 100에서 200 사이니까 150메가오h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50메가오hm 보시면, 그죠?
0.4 메가옴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다는 건데, 이 정도면 저런 저항이 아주 좋다는 거죠. 누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굳이 뭐 누전에 사고가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이 전용 갖고는 체크가 가능한데, 구멍이 났네. 일반적인 이런 그 테스트 갖고는 체크가 안 된다. 체크가 될 수 없다. 제가 이제 그래서 전용,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냉각 펌프 쪽에, 교육원의 냉각 펌프 쪽에 문제가 생겼어요. 냉각 펌프 겨울이니까 틀어놓고 이제 냉각탑을 틀어놓고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확인했더니 꺼져 있는 거야. 꺼져 있어서 부랴부랴 가서 이렇게 확인했더니, 배전반을 확인했더니 트립이 걸렸어요. 전자 접촉기가 떨어져서 펌프가 돌지 않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래서 예비 펌프가 있으니까 예비 부품 펌프를 돌려놓고 그 다음 날 제가 트립이 걸렸으니까 뭔가 뭐 누전이나 뭐가 발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모터의 저항을 한번 측정해 봤어요. 380이라는 뭐 3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저항을 측정해 봤더니 RST, 요즘은 RST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UVW, 이찬이가 UVW라고 그럴게요. 이렇게 체크를 해봤더니 상 3개가 다 0.85옴 정도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거 괜찮은데? 근데 괜찮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 트립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거 문제다. 어떻게 확인을 하지? 이렇게 고민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터 쪽에 가서 제가 축을 이렇게 강하게 한번 돌려봤더니 축이 안 돌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기구적으로 나간 것 같다. 그러나 기구적인 것을 의심만 했지, 실제 누전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 단락이 발생을 해가지고 안 도는지를 멀티회로 시험 갖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메가 테스터기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주 저렴하게 나와서, 아주 저렴한 건 아니죠. 아주 저렴한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2만 원 정도 싸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5만 몇천 원, 적어도 4만 몇천 원, 배송비까지 한 5만 원 정도로 봤는데 15,000원 정도가 저렴하게 제가 원하는, 제가 뭐 덕후는 아니지만 태광께 또 아주 좋게 나와가지고 사게 됐습니다. 여긴 체크맨 이렇게 써있네. 태광거 맞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일단 메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여기 예전 사출 성형기에서 뗀 걸 해봤는데, 그러면 가장 많이 쓰는 일제 히오키라는 단순하게 그 전압, 저항, 통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이거 가지고 이 누설 전류 절연 저항이 가능한지, 체크가 가능한지를 한번 해볼게요. 저보면 체크 안 돼요. 체크 안 됩니다. 아까는 그 절연 저항제 했을 때 30? 300 메가옴 정도가 나왔는데, 얘 갖고는 절대 체크가 안 돼. 얘 갖고는 체크 안 되고, 제가 이제 요즘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 녀석 가지고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녀석도 자동이니까 저항에다 놓고 할게요. 저항에다 놓고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얘는 그래도 뭐가 나오긴 나오네. 이 녀석은 뭐가 나와요. 제가 집게가 없어서 죄송하지만, 집게를 제가 두 개를, 하나는 예전 이거 살 때, 얘 테스트하게 샀을 때 온 건데 안 쓰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해서 집게를 하나 물리고, 저항 접지 하나 물렸어요. 어스에 물리고 해봅니다. 검정색일 때는 안 나오네. 검정색에다 됐을 때 안 나오는데, 안 나오네. 아까 살짝 나왔던 게 뭐였지? 연결이 안 됐나? 검증이 좀 필요하니까 쓸데없는 거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일단 해볼게요. 그래서
접지에다가 넣고. 안 나오네. 아, 이 녀석도 체크가 안 됩니다. 절연저항 정도는 체크가 안 된다. 그래서 답답한 거죠. 아, 이거 절연저항이 나오나 안 나오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제작된 이렇게 절연저항 측정기가 있어야 된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뭐 접지정이나 이거는 체크를 안 하더라도 당연히 절연저항은 체크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면 사출 송영기가 갑자기 히팅 쪽에 차단기가 하나 내려갔어. 어? 왜 내려갔지? 불안하죠. 아, 이거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 절연저항을 한번 체크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히터 하나를 더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요거는 세라믹 히터라 그래. 세라믹 히터. 사출 송영기 장착되어 있던 건데 우리가 이제 교체하면서 빼놨던 거예요. 그래서 절연저항을 재려고 그러면 그죠, 이렇게 히터 한 선에다 대놓고 커버, 이게 반대로 했다. 상관은 없으니까 커버에다 대까, 이걸 집게를 커버에다 대고 단자에다 놓고 전원을 넣어보는 거죠. 이렇게 파워를.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잘 안 보네. 절연저항이 좋습니다. 절연저항이 지금 보면 50, 100, 60, 70, 80 메가옴 정도가 나옵니다. 80 메가옴 정도 나오니까 이것도 절연저항이 아주 좋은 거죠. 절연저항이 안 좋은 게 있으면 좋은데 다 절연저항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것도 절연저항이 좋은데 이제 절연저항이 안 좋은 거는 이게 오래 써서 절연저항이 이게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이것도 이제 히터가 3개가 있으니까 3개를 한번 다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3개를 다 확인하려고 그러면 얘를 눌러가면서 하기가 좀 그러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해놓고 좀 해볼게요. 파워를 계속 넣어놓고. 얘는 좀 낮게 나오네, 절연저항이. 가장 나쁜 게 하나 있긴 해요. 이 한 쌍은, 두 쌍은 좋은데 한 쌍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절연저항이 20, 15 메가옴 정도가 나오는데 0.4 메가옴 정도 나와도 괜찮다고 하는 거 보면 이거는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좀 하기는 그렇고, 제가 모터가 있으니까 모터도 뭐 크진 않지만 사실은 펌프나 이 모터 쪽에 이제 절연저항이 좀 많이 파괴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터도 한번 해볼 건데, 이왕 하는 거 같은 태광이지만 아날로그 테스터기 가지고 절연저항을 잴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절연저항을 재려면 가장 큰 저항으로 해야 되니까 일단 R부터 할게요. R로 해서 확인하고 0점 맞추고 이 본 커버와 그죠, 이렇게 재볼게요. 아무것도 안 올라가는데 진짜 메가옴에다 놓고 최대로 놓고 한번 해볼게요. 최대로 바늘도 0점 조절 안 하고 끝까지 돌려놓고 해볼게요. 움직이긴 여기 조금 움직입니다. 바늘이 조금 움직이긴 하는데 체크할 수 없어요. 요거 하나 아까 제일 가장 나빴던 거는 조금 더 움직이는, 눈곱의 한 바늘 정도가 움직입니다. 한 바늘 정도가. 즉 아날로그 테스터기든 디지털 테스터기든 멀티회로 시험기 갖고는 절연저항을 체크할 수 없다. 반드시 메가옴이라는 이 절연저항 측정기에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거 모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터도 큰 게 없고 요만한 모터가 하나 있는데 요것도 절연저항을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절연저항을 잴 때는 반드시 전원은 꺼놓고 해야 돼요. 그래서 집게 쪽을 커버해 놓고 코일 쪽을 넣고 저는 한번 넣어 볼게요. 뭐 절연저항 엄청 좋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절연저항이 좋지 않았으면 제가 뭐 사용하다가 감전이나 아니면은 뭐 문제가 생겼겠죠. 바늘이 올라가다 뚝 떨어지는 거 보면 절연저항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는 모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DC 모터예요. 제가 이제 중고로 어떻게 하나를 구매를 해서 요게 이제 하우스, 비닐 하우스나 이런 게 이제 동작시킬 때 쓰는 DC 모터예요. DC 모터인데 이것도 절연장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연장 이것도 뭐 체크하는 건 똑같아요. 모터기 때문에 커버 쪽에 하나 놓고 이 그 모터의 단자, 코일 단자에 연결을 한 다음에 그냥 파워 놓고 체크해 보는 거죠. 이렇게. 뭐 절연장 엄청 좋습니다. 0.4메가옴이 나와도 되는데 이거는 뭐 지금 뭐 거의 500메가옴 정도 나오니까 절연장이 엄청 좋은 거죠. 반대쪽도 통하지 않게 했습니다. 장갑을 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절연장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연장을 측정할 때는 절연장 측정 전용 테스터기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그 영상이니까 말씀드리지만 그 고장났던 펌프를 베어링 쪽을 수리해 가지고 며칠 돌렸어요. 며칠 돌렸는데 또 소음이 엄청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0.8옴이 나왔던 그 모터에 가서 제가 절연 저항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모터에 문제가 있다 없다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일단 꺼놨거든요. 소음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일단 내려가서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로 모터 사용하고 있던 모터를 꺼놓은 상태라 그거 가지고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컴프레셔와 냉각 장치가 되어 있는 배전반이 있는 곳에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펌프가 이제 A와 B로 되어 있는데 A는 지금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가서 B로 돌려놓은 상태이고, 배전반을 열게 되면 지금 컴프레셔는 껐습니다. 시끄러워서 컴프레셔를 잠깐 껐는데 지금 보면 요 두 개가 있어요. 이쪽에 하나 둘, A와 B인데 지금 B를 쓰고 있는 거죠. 예비 컴프레셔를 쓰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마그네트가 좀 전자접촉이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오는 거 보면 아주 뭐 좋은 건 아닌데, 옆쪽에 있는 얘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트립이 발생을 했었는데 사용하지 않으니까 얘를 끄고 이렇게 내려오면 이 녀석이 그 모터로 가는 단자대예요. 그래서 여기에 절연 저항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한 손으로 찍다 보니 아주 좋지 않아서 일단 화면은 좋지 않겠지만, 절연장이 이것도 뭐 우리가 380으로 동작을 시키니까 0.4메가옴 정도만 이상만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원은 차단시켜 놓고 요거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절연장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손이 하나다 보니까 여기 메가옴 쪽이 아니라 메가옴 파워를 걸어 계속 보내주는 곳에다가 놓고 지금 여기에 그 모터 쪽에 코일 쪽으로 가는 전원 내려놨습니다. 얻어놓고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나 됐더니, 자, 바늘이 올라갔다 바로 내려옵니다. 약간 올라갔다 내려가요. 그 절연은 굉장히 잘 된 거죠. 코일 쪽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기구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연락을 취해서 베어링이나 이런 거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 모터하고 히터 쪽에 절연장을 절연 저항계를 구매해서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학긴 메카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